자, 오늘은 양력으로 2046년 5월 4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46년 3월 29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 병인년 임진월 개해일이 되겠고 일지는 개해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제일 중요한 건 일간이 되겠습니다. 일간, 개수일간이 되겠고요. 개수일간이 태어난 월령, 진월이 되겠습니다. 항상 사주로 볼 때는 일간의 특성과 월령의 특성, 그 다음에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간 개수라고 하는 것,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수가 되겠습니다. 물상의 비유를 할 때 개수라고 하는 것은 우로수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 같은 것 또는 옹달샘 같은 개념이죠. 옹달샘, 그 다음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용수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수인 개수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정적이고 조금 작고 이런 개념이 되는데 상대적으로 양수가 있습니다. 양수인 임수라고 하는 것인데 이 임수는 대해수에 비유를 하죠. 그래서 큰 바다라든가 강호수 같은 것으로서 많이 비유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개념 자체가 좀 다릅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죠. 남자는 좀 강하고 좀 거칠고 이런 성향이라고 하면 여자는 조금 부드럽고 유연하고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같은 수라 하더라도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수냐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수냐에 따라서 성향이 다른데 양수인 개수는 큰 물이기 때문에 좀 넓고 깊고 심오한 그런 수의 개념이고 임수일간이 신왕한 경우에는 어저께도 설명드렸지만 물이 범람할 우려가 있다. 물이 충분지성이라고 해서 지성이라고 해서 물이 범람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토 임수가 왕하면 무토로서 제방을 하고 그 다음에 병화로서 조하는 개념으로 쓰는데 오늘 공부하는 개수는 작은 물이기 때문에 왕해도 볼하진 않는다. 물이 범람할 우려는 없다. 그래서 개수는 왕하면은 무토 깃도를 쓴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오히려 개수는 청징함을 원한다 그랬어요. 맑고 깨끗함, 맑을 청, 맑을 징, 청징함.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인데 색깔이 탁하거나 부유물질이 있다거나 이렇게 되면 먹을 수 없죠. 그래서 개수는 항상 맑고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이때 토를 보게 되면 반드시 수가 개수가 어떻게 돼? 탁수가 되거나 심하면 토에 의해서 매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수는 토가 많아지게 되면 반드시 간목으로서 토를 제거시켜서 물이 탁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간목이라고 하는 비유라면 우리가 정수기 같은 거 있죠. 물을 아무리 깨끗한 수돗물이라 하더라도 그냥 먹기는 껄찍껄찍하니 그런 이제 정수기를 거쳐서 먹으면 깨끗하다 이렇게 해서 그 정수기 필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간목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흙기가 있어도 간목이 그 흙기를 이렇게 맑게 걸러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수는 왕하면 무토를 쓰지만 개수는 왕하더라도 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병화로서 따뜻하게 해주고 간목으로서 개수의 기운을 이렇게 설기순세라고도 하고요. 설기정영이라고도 이라는 표현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수라 하더라도 용신 치용하는 법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임수든 개수든 신약한 경우에는 금으로서 금생수에서 수의 근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나 개수 같은 경우는 작은 물이기 때문에 수가 계속 만들어지지 않으면 물이 금방 끊기게 되죠. 그러면 물이 고이게 되고 고인 물은 금방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는 사시사철 금이 있어서 원불절이라고 해서 절대 끊이지 않고 계속 흘러가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상태에서 이러한 개수가 태어난 월령이 바로 진월이 되겠습니다. 격국은 어떻게 될까요? 음수인 개수가 양토를 받기 때문에 정관격이 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토가 왕한 계절입니다. 진월은. 그래서 일간은 약하고 관이 왕한 신약관왕 그리고 월령 자체가 토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뭐다? 탁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진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장간, 을목개수, 무토가 들어있는데 만약에 을목이 정관에 투출되는 경우에는 식신격이 될 수가 있겠고 개수가 투출된다고 해서 비견격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개수 투출 그냥 정관격으로 보시면 되겠고 당연히 무토 투출되게 되면은 본기가 정관에 투출된 것이기 때문에 원한적인 정관격이 되겠습니다. 단 토가 많아지게 되면 이거는 정관이라 하더라도 그 작용은 칠살과
어렵다. 그래서 관사를 감당하기 어렵고 왕토위에서 개수가 매몰되는 걸로 봐야 되지. 이런 경우에 반드시 간목으로서 토를 제거시켜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걸 갖다 상관경관이라고 보면 안 되겠죠. 당연히 상관경관 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장 저 무토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는데 상관경관이 뭔 소용일까요? 그렇죠? 그래서 무토 투출하게 되면 간목으로서 절제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현지 인목을 얻었습니다. 일간 자체가 약한데 식상을 보게 되면 약한 일간의 기운을 더욱더 약하게 만들 수밖에 없겠고요. 병화, 정제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죠. 물론 병화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음습해지는 경우에는 조후의 공력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나쁘다라고만 볼 수는 없지만은 반드시 이 상관과 재성을 내가 감당할 수 있으려면 당연히 개수가 튼튼해야지 식재관을 감당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행스럽게 일지에서 해수를 얻었습니다. 해수. 그래서 간여지동이긴 하지만 개해일주 일간 자체가 일단은 약하지 않고요. 임수 겁재가 천간에 투출돼서 일간을 돕는데, 이거는 좀 개수 임수까지 투출되는 것은 오히려 병화를 이렇게 극해하게 되는 것이 되죠. 이거는 군겁쟁제도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일간 자체가 약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점이지만 임수 투출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군비쟁제가 되는 것은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수 진월생 정관격에 토가 많아지게 되면 개수가 탁해질 수 있는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도 이제 진토라고 하는 것은 습토, 물기를 가지고 있는 토이기 때문에 일단 개수가 뿌리는 얻는다라고 하는 점. 그다음에 인에 뿌리를 든 병화, 일간 개수가 약하면 식재관을 감당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스럽게 일지에서 해수를 봐서 개해일주 이 정도 되면 뭐 식재관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임수 투출돼서 나를 도와줄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나를 돕는 것이 아니라 보다 오히려 화를 갖다 극해해서 군비쟁제가 되는 것이, 군겁쟁제가 되는 것이 좋게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이런 상태에서 어떻다? 임자시가 되게 되면은 다시 또 수가 많아지고 임수 투출되겠죠. 이거는 당연히 수가 많아지게 되면은, 원래 개수가 이 정도까지 왕한데 임수 투출되면 오히려 이런 경우는 무토로서 임수를 임수를 제방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진중에 있는 무토를 쓸 수 없으니 목으로서 수의 기운을 설해서 화를 생겨주는 구조가 되는데, 중간에 천간에 목이 없기 때문에 군비쟁제 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겠다라고 하는 점. 개축시가 되게 되면은 이것도 개수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죠. 그다음에 축토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어떤 토? 습토입니다. 그래도 수가 왕하죠. 음습하죠. 역시나 군비쟁제되는 구조. 목으로서 설하고 병화로서 조후해야 된다.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단 여명의 경우에는 개해대운, 개사대운 때 사이충, 병신대운 때 인신충 되는 거, 이거 잘 살펴보시면서 날짜를 잡는 것이 필요하고요. 갑인시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좋을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좀 애매한 것이 뭐냐면, 자, 간목이 있어서 이렇게 쟁제하는 것을 수생목 목생화에서 이제 생제, 상관, 생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문제가 어디 있냐면 인해한 목이 되게 되면 오히려 목이 왕해지고 일간 수가 약해진다라고 하는 좀 단점 아닌 단점이 있겠습니다. 이 생시가 되면 사이충은 되지 않아요. 사이충이 되지 않는데 요 대운 안에 요렇게 되는 중에 수기가 좀 약간 인해 합으로 인해서 수기가 부족해지는 단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해수 진토가 있다 하더라도 임계수가 뿌리를 둘 수 있는 것은 진이 아니라 해수거든요. 여기는 극약입니다. 그냥 해수의 핵심을 가지고 있는데 인해 합이 되다 보니 그러한 단점이 있어서 초년에 좀 수기가 부족한 단점이 있지만은 그래도 남자의 경우 사회충은 되지 않는 그런 또 장점도 없지 않아 있어요. 한번 선택해 볼 수 있을 만한 생시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요거는 이제 어떻게 돼? 이거 화운 때 수기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요 대운 때는 어떻다? 나머지 대운들은 병신정유, 물론 이제 병신대운 때 인신충 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뭐 해수를 건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무술대운 때 토가 많아진다 하더라도 간목이 이 토를 제어할 수 있겠고요. 나머지 대운도 그냥 평탄하다 보니 이거는 인목 갑인시를 선택하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을묘시는 갑인시하고는 좀 잽이 안 되겠죠. 같은 해묘 합이 돼서 수기가 약해지긴 하지만, 만약에 무토대운 때, 무술대운 때 이 무토를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을목이 아니라 간목으로서 제어해 주는 거니까 같은 갑인 을묘 목이라 하더라도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병진씨 같은 경우에 또 병화가 있어요. 이렇게 물론 쟁제된다 하더라도, 근데 이것도 장점은 뭐냐면 진토 하나를 또 얻었기 때문에 그걸 또 어떤 문제 화토 중탁이 된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정도의 생신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해수 하나에 의지하고 있을 때 사회층 되는 경우에 그래도 하나라도 좀 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는 것은 나쁘지 않다. 단 갑인시 을묘시처럼 사회충을 구제해 주지는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는 점. 정사시 같은 경우에는 남녀 불문하고 선택하기가 좀 곤란한 생시라고 보여집니다. 그죠? 이게 사회충이 되기 때문에 개수의 뿌리를 날려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오시 같은 경우, 기미시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토항절에 무토기 또 투출되면 개수가 어떻게 되나 탁해진다라고 했죠. 절대 선택하기는 좀 어렵겠고, 경신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사주가 좀 많이 음습해지는 것은 있어요. 그렇지만 개수의 뿌리가 하나 더 얻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회충이 된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될 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인신충이 된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무술대운 때 감으로써 무토를 제거시켜 주는 걸 아시지만 경금, 신금이 있으면 통관 상승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단 이거는 사주가 좀 음습해지는 좀 단점이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을 만한 생시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신유시를 선택할 바에는 경신시 선택하는 것이 좋겠고, 임술시는 뭐 술토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개해시 같은 경우에는 임자시와 마찬가지로 너무 한습하다 보니 이거는 좀 문제가 목화운인데, 목화운이 솔직한 말로 그렇게 많진 않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너무 수기가 좀 많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갑인시 정도 해서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병신시 정도 해서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경신시 정도 해서 이거는 이제 선택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좋지 않을까. 나머지 생시들은 너무 한습하거나 너무 또 토가 많아서 개수를 탁하게 하거나 또 사회충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좀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 갑인, 병진, 경신시 중에서 한번 선택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